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회2 내용이고요. 오늘은 11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 세 번째 통일과 국토공간. 우리 지난번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비용과 편익,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일 이후에 변화될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장점들이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철조망이 하나가 아니라 자세히 알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남한 쪽에 하나, 중간 쪽에 하나, 북한 쪽에 하나. 왜냐면 철조망이 하나로 완전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계속 치고받고 싸우니까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완충지대로 놔두자, 충격 완화지대로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7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특수부대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는 자연이 엄청나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런 비무장지대의 전체적인 보존된 엄청나게 깨끗한 자연, 환경, 그리고 그 밖에 남북한의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생태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모든 문화유산의 가치가 점점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비슷한데요.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이념 간의 갈등. 요것이 조금 긴장이 많이 완화되겠죠? 서로 적대적인 문화는 좀 줄어들고 자유가 높아지고 서로 공존하고 잘 살아보자는 이런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쵸?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경제가 발전할 겁니다. 특히 남한은 기술이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부족한 것이 바로 자원이죠. 자, 이때 북한의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 석탄의 양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막 중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비용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이건 이제 미래의 모습이니까 그냥 쭉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섬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이랑 연결이 되면 철도랑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물류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유럽과 이쪽이랑 연결이 된다면 그 물류 흐름이 장난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끊겼던 철도, 그 다음에 도로가 연결돼서 대륙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날 거다. 특히 철도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산에서부터 서울, 원산 이쪽을 거쳐서 러시아로 이렇게 가가지고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가는 그런 열차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다음에 여기 모스크바가 있고요. 자, 바로 이 열차가 뭐냐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우린 지금 북한과 끊겨있기 때문에 이 길이 끊겨있지만 북한과 연결이 된다면 서울에서 원산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는 이 철길이 쭉 이어지면서 엄청난 물류의 흐름이 우리나라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차가 연결된다면 철도는 그래서 중심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요,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아시아에 지금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터키 이쪽부터 해서요, 요 아시아 전체를 거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을 한번 쑥 이렇게 돌고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요건 도로죠? 요건 철도고, 요것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도로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미래에 연결된다면 여기랑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로부터 광주랑 부산에서 온 차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북한의 이쪽을 지나서 아시아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트럭들 같은 게 짐을 싣고 싱싱싱 달리면서
물류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고요. 하이웨이라는 게 고속도로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이랑 아시아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특히 동부아시아에 우리나라 같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랑 이렇게 뭐 우리가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잘 사는 부자 나라랑 다른 데가 연결이 되면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많이 생길 겁니다. 물류 연결이 높아집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화물이랑 여객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시간이 줄어든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 철도 환경이나 이런 거를 고치려면 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유럽으로 우리 TV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뭐 물자를 수입해 올 때는 요렇게 여기 좁은 지역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아프리카를 돌아갔어야만 됐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을 통해서 여기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바닷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존의 해양 운송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비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차나 이런 걸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조금 이런 거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류에 들어간 돈이 비용이 줄어들면 우리가 그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일 이후의 변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통일이 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일로 인한 이득은 편익이라는 건 이익을 말하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4가지씩 그림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통일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되면 뭐가 좋냐? 북한에 부족한 도로 깔아주고 그 다음 전기 만들어주고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하냐? 우리 남한 사람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전기, 도로, 철도를 다 다시 새 걸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 돈이 엄청나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수십 년간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충격을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또 제도를 통합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법원과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 돈과 우리나라 돈, 경제가 통합했을 때 그 돈과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거고요.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70년 동안 서로 적대적인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게 한순간에 완화되진 않겠죠. 사회적으로 분명히 여러 곳에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 범죄나 기타 문화 갈등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자, 특히 요 첫 번째 거 요런 거나 세 번째 거 요런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요거 위에 거 다 필요 없다. 요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로 인한 편익, 즉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각각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한다. GDP가 무조건 올라갈 거고 우리는 이런 비용 많이 들어가지만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실업률, 일자리 문제도 단숨에 해결이 될 거고 여러모로 좋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아주 풍부한 천연 자원을 아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자원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돈 비싸게 주고 사왔지 않냐. 그 돈을 아낄 수 있다. 그 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돈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아끼면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계속 말했던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군사력에 들어가는 돈 서로 경계하면서 군사력에 쏟아붓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요것을 경제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은 다 길게 보면 이게 다 훨씬 더 큰 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이산가족 상봉 또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개인적인 이런 기쁨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서로 어른들도 이제 많이 사회에서 싸우는 갈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자세한 건 여러분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비용과 그 다음에 편익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 요것을 잘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장 통일하지 말고 반반 나눠서 니네 북한은 북한대로 통일하기 전에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큰 연방 체제로 뭐 통일을 하고 지켜보자. 각각의 나라는 유지하고 물류만 이어지게 하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시간에 3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경제의 가장 기본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죠.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통일된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